네, 역시 4라운드의 그 여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뚜너뚜님도 이제 리그 개막했다라고 저렇게 자평을 하시고, 그리고 유딩 125님도 1승한 대전팬 출석이요 하시면서 그동안 이제 좀 숨어 계셨던 분들이 슬슬 또 나타나게 계시네요. 전북이랑 대전이랑 바이오리듬이 비슷해요, 그죠? 기왕에 이제 대전과 전북의 경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이 두 팀의 이야기들 지난 라운드 리뷰부터 함께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에 4라운드 경기가 있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안양을 2대1로 잡았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인천 원정을 떠나와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팀들이 사실 슈퍼컵에 한 번 맞붙었었고, 리그 개막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승리가 없다가 좀 더딘 출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데스티니다. 4라운드에서 나란히 리그 첫 승을 거두고 5라운드에서 이제 격돌한다. 슈퍼컵 이후 딱 한 달이 지나서 두 팀이 이제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가 내일 확인이 되겠죠. 주중에 열렸던 경기에서 대전은 뭐 아시다시피 황선홍 감독이 아주 전략적인 교체들을 하면서 스쿼드의 체급차를 여실히 보여줬고, 전북은 이제 의외로 거의 풀 로테이션을 돌린 안양에게 전반에 고전하다가 후반 우리 킹승우의 진짜 평생 박제가 될 그런 드리블 쇼로. 그 예전에 그 일본하고 연령별 대표팀 경기했을 때 그 드리블의 결은 좀 다르긴 한데 그 다제치고 들어가가지고 골 넣었던 그 한 10년 전의 기억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당탕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작은 체구로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공을 살리면서 밀고 들어간다는 게 이승우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빛난 그런 경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좀 웃겼던 거는 아무리 전주지만 그 모터 선수가 넘어온 지 너무 얼마 안 됐으니까 본인이 골을 넣고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힘드신 분이잖아요 지금. 네, 이승우 선수가 뭐 멀리서 따로 하든지 그 위에 굳이 올라타가지고 이게 위가 1층이랑 2층의 온도가 너무 달라. 거의 층간소음. 1층과 2층. 2층에서 층간소음 느낌으로 위에서 막 찍어 누르는데 모터 선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사실 또 비길 뻔했었는데 극적으로 승점 석점을 챙길 수가 있었던 또 전북이었었고요. 아뚜너또님이 우리 집은 지금 디오고 엄원상 서진수 마사 밥심 배탈나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서진수 선수가 현재까지 거의 K리그 최고 폼인 선수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싶어요. 2골 도움 한 개인가요? 지금 4경기 하면서? 공격 포인트도 공격 포인트지만 그게 딸깍딸깍이 아니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아뚜너뚜님 5명은 너무 많습니다. 한 명만 배탈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창근. 이창근이 배탈나면은 대전은 진짜 초비상이기 때문에. 이창근은 그날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전 서포터석 근처에서 봤었는데 W석에서 그때 이제 1대1 되고 나서 이청용이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리고 이제 무고사가 헤더했던 게 있는데 크로스 궤적을 보면서 와 전 미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막더라고요 이창근이. 그래가지고 대전이 사실 거기서 골을 먹었으면은 이거는 좀 인천에게 경기 분위기를 내줄 수 있는 좀 승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막았던 게 또 굉장히 큰 지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일단 전북 이야기를 했었고 또 대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역시 또 서진수가 전반만 뛰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사도 굉장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이제 디오고와 또 엄원상의 연속골이 나오면서 대전 역시나 원정을 떠나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돌아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5라운드 경기를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대전과 전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팀들 못지않게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팀이 자, 서울이 원정을 떠나가서 포항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제주를 상대로 울산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팀들이 모두 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3연승이거든요, 이 팀들이. 네. 슈팅 킹스터, 슈팅 가스터, 슈팅 가스터 모드가 이제 발동이 됐다. 이제 그게 아니군요. 저기 슈팅 저게 햄스터? 아니군요. 햄스터가 아니군요. 햄스터. 네. 골 넣으면 햄스터 아니지.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이제 김기동의 도장 깨기가 시작됐다. 인천을 시작으로 지금,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울산 경기 연기되긴 했지만 5라운드 전까지 원정 일정만 싹 치렀어야 됐는데 리그는 거기서 3연승을 거둔 것은 엄청나게 크다. 네. 서울도 지금 개막하고 리그 3연승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수원 얘기를 그게 200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9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중계 방송을 보니까. 2007년 이후. 기네슈 감독이 있을 때 예, 이후 처음이에요. 이청용 뭐 이때입니다. 이청용, 예. 박주영. 예. 그러니까 완전 징크스 브레이커예요. 김기동 감독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역사기동. 역사기동. 그리고 최근 제주와 포항을 상대로는 김기동 감독이 개인적으로도 좀 이기고 싶다라는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을까.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이 일을 생각해 보면은 점점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인지 보면은 그 제주하고 포항전 때 김기동 감독의 그 테크니컬 에어리어스의 열정이 이 경기 꼭 이기고 싶으니까 뛰어 그 악이 막 느껴졌다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김기동 감독이 지금 굉장히 그 결과를 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트란지스카 선수가 그 팔꿈치 2번으로 퇴장을 당했던 게 너무 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태하 감독이 좀 작심하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저는 박태하 감독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거는 그 부임 첫 해였던 2004년에 대구 원정에서 심판하고 대치했을 때 이후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찐 분노. 저분이 저 정도로 분노한 거면은 진짜 저거는 큰일 난 건데, 크게 잘못한 건데. 근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포항이 또 출발이 약간 좀 늦네요. 이게 예, 시즌 초반에 좀 안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슬로우 스타터를 싫어한다라는 예. 발언을 했지만은 어쨌든 뭐 근데 저는 우리 저희 타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올해 포항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쿼드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팀도 이제 전술적으로도 그 바뀐 스쿼드만큼 팀 전술적으로도 지금 좀 변화해야 되는 시기고 해가지고 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소위 말하는 가성비 영입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좀 터져줘야 되는 올 시즌의 포항이 되겠고 제주도 사실 울산을 상대로는 전반에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예, 분명히 제주가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모멘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골들이 결국 안 들어가면서 결국 정승현 선수의 헤더 터지고 나서 경기가 조금 울산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울산 팬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전반 내내 한숨만 푹푹 쉬는 한숨만 나오다가 후반 들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정승현 선수의 선제골이 나올 때 약간 정승현 선수도 중계 화면상으로 보면 약간 울컥했던 것 같은데 그 단톡방에 있는 제 지인들도 다 울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날 이제 후반 5분 좀 안 돼서였나 김영건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을 잡고 주저앉아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재익 선수 들어온 게 좀 더 경기력적으로는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전에 이제 주말 경기 부천 경기에서는 이 김영권 이재익 조합을 쓰기도 했고 뭐 이재익 선수가 뭐 후보 이게 아니고 엄연히 이제 주전급으로 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크진 않죠. 네. 제주 왜 이렇게 못할까요? 채팅에도 있는데 전형적인 그런 어떤 경기력 도르 그 다음에 경기력 도르가 두 가지인데 둘 다 있어요. 제주는 뭐냐면 첫 번째 잘 돌리는 것 같은데 골을 못 넣는다. 강원이랑 비슷한 거고 두 번째 그 경기력 도르가 90분 유지가 안 된다. 한 70분 정도 유지되고 나머지 20분 동안은 쭉 떨어진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제주는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초반에 억가가 좀 있긴 하죠. 이탈로, 임창민이 순서대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포르투갈 센터백 토비아스를 영입을 했지만은 그 세레스틴의 짝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황에서 계속 이제 멤버를 바꿔가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좀 동계 때 문제점이었는데 그거를 해소를 안 하고 시즌에 들어간 것도 스스로 발목을 잡았고 또 초반에 기티스가 2경기 못 나왔던 거. 하여튼 좀 제주는 그래도 한 11라운드 요 상황까지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첫 승 거두고 나면 그래도 이 선수들이 조금 그 안도감을 얻으면서 좀 쫓기지 않고 재경기를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제주가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선수단의 1군 선발 라인업에는 이제 서울주 감독이 만족을 했는데 1진과 2진 그러니까 뭐 2군 말고 1진과 2진의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즌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이제 서우정 기자 얘기처럼 주전이 한 2-3명
동시에 싹 빠져본 채로 시즌을 시작해 버리면 타격이 좀 큰 팀의 종류긴 하다. 잠시만요. 지금 이남재희님이 마이크가 너무 멀어가지고 소리가 작게 들린다 그러니까 저희 중에 누군가요? 저였을 것 같네요. 예, 제가 조금 마이크를 앞에 조금 더 있었거든요. 올리시고 좀 더 가까이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목소리가 좀 안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조금 너무 크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 저도 그럴 수 있고 예. 아무튼 네,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별미 이지선님께서 포항은 오베르단 공백이 너무 크다라고 했는데 저건 오베르단이 떠나는 순간 확정된 요소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지금 뭐 포항도 기성용 선수가 2경기 연속 빠진 부분 어쨌든 지금 새롭게 준비한 4-3-3 전형이라는 게 기성용 선수의 그 역할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전술인데 그게 빠지면서 뭔가 덜컥덜컥 거리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포항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르지, 기성용 뭐 이런 선수들이 차례로 빠지니까 좀 상황이 좋지는 않죠. 자, 뚜너뚜님 포항은 그냥 항상 있는 지금 루틴이고 포항은 항상 끝날 때 결과가 좋아서 점점점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이게 초반에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 보면 선수들도 그렇고 보는 팬들도 그렇고 조금 그 피말리는 심정들이 있거든요. 뭐 퍼포먼스를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뭐 매년 감독님 잠깐 버스 잠깐요. 잠깐만요. 저희 올해도 슬로우 스타터네요, 감독님. 아까 감독 키 크네 뭐 암디거. 근데 이러면서. 포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매년 우리 주전 선수들 다 100만 달러면 보낼 수 있다. 이 스탠스를 한결같이 매년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100만 달러에 우르르 가면 이제 포항 축구를 유심히 안 본 사람들한테는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이 또 한 5월 되면 주전하면서 또 이기고 있고 이런 패턴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래도 순위를 유지해? 이래도 순위를 유지해?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그게 시즌에 너무 많이 반복됐어. 어느 시즌엔가는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포항에 문화가 있다 해도. 그래서 포항이 올 시즌을 리빌딩 시즌으로 잡은 것 아닌가. 왜냐면 올해는 정말 강등될 가능성이 거의 뭐 5%, 10%, 5%? 그 정도 수준에 수렴하니까. 네. 그래서 올해 좀 스쿼드의 절반 가까이 바꾸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뚜너뚜님 축구 전술 잘 몰라서 질문 드려요. 오베르단 선수 공민 안 되나요? 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해본 적이 있나? 글쎄요. 뒤쪽에서 뛰는 것만 봤는데 저는. 그 전에 쓰던 김진규 선수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뭐 강상윤 선수라든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일단 공을 뭐 이렇게 전진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할 그건 것 잘하죠. 같은데. 근데 이제 페널티 박스 진입이 되는가? 근데 오베르단을 공위로 쓸 만큼 전북이 지금 뒤가 여유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오베르단을 그냥 뒤에 놔뒀을 때 얻는 득이 앞으로 위로 올렸을 때 얻는 득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네. 자, 다음 날 일정, 일요일 날 일정도 한번, 수요일 날 일정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희가, 그 인천하고, 김천 광주군요. 그거 봤고요. 김천 광주를 저희가 안 봤군요. 네. 그건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화요일 거를 안 보고 넘어갔죠. 자, 인천과 대전 그리고 부천과 강원인데요. 자, 인천 대전은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부천과 강원의 경기였습니다. 저 경기는 사실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냥 비겼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보는 채널 돌리고 싶게 만드는 경기력. 솔직히 말하면. 양쪽 다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건가요? 제가 그 쿠팡 플레이 2분짜리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댓글을 봤는데 하이라이트에서 이렇게 공중으로 뻥뻥 차는 게 나올 정도면은. 그러니까 뭐 저 경기 끝나고 나서 네. 그 강원 선수단이 굉장히 오랜 시간 라커룸 안에 있었다라는 그렇다고 보도가 하더라고요.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전 경기들은 그래도 경기력 도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강원이. 강원 경기력 괜찮은데 저 골잡이만 있으면 터질 것 같은데 라고 느꼈던 경기들이었던 반면에 전날은 이제 그 경기력 도루도 안 나온 날. 그러니까 아까 정경호 감독이 기자회견부터 또 라커룸 분위기까지 굉장히 심각함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끊어야 된다. 다음 네. 5라운드에서는 그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여담인데 강아지 얘기가 기사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사 하나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부천종합 읽어보진 운동장에 않았는데, 왔다 예. 강아지가. 전날 취재한 기자들이 왜 강아지 얘기를 했을까?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라도 써야 되니까. 야, 그 개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막 크게 짓구르진 않고 금방 나갔대요. 근데 하도 쓸 게 없으니까. 그리고 경기 도중에 그 강아지 얘기 하기 시작했거든요. 막 연맹에 문의하고 이거 지휘자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면 보아하니 전반전부터 보아하니
이미 0대0의 각이 날카롭게 섰다. 그것만 봐도 이거라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찾아본 거 그런 거에 가깝다고 할 수 그 있죠. 정다호 기자가 기사를 하나 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또나또님 부천이 유일하게 골을 못 넣은 경기인데 어떻게 막았지 하고 이제 또 말씀하시는데요. 뭐 막았다기보다는 그냥 못 넣은 거 아닐까요? 네. 예. 그 뭐죠? 우리 아토노토님 밀고 있는 그 조합 갈바몬 예, 갈바몬. 갈바몬에 이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예, 갈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자, 화요일 경기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저희가 그 못 보고 넘어갔는데요. 예, 제가 중계했던 경기였습니다. 김천과 광주의 경기였었는데요. 이상원 선수가 빠르게 퇴장당하면서 경기가 김천이 터질 뻔했었는데 뭐 막판에 또 어쨌거나 고지현 선수가 또 골을 넣으면서 김천은 또 1대1 무승부. 예. 고작이 절대로 두 음절 한 음절로 끊어 읽으면 안 돼. 고작이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서 예. 그리고 굉장히 저희 눈에 띈 장면이 있었는데 뭐 워낙 극적인 수적 열세송에서 거의 패배 일보 직전에서 이제 극적인 골을 터뜨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고재현 선수가 골대리에 있는 우리 김천 서포터즈들에게 가서 예.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김천에서 잘 안 나오던 장면인데 올해는 뭔가 선수단 분위기가 좀 이전하고는 다른가? 올해가 약간 김천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가능성이 지금 99%이기 때문에 더 좀 신경을 쓰는 것 같다 팬들한테. 주승진 감독 그거 했나? 다이어리에 라스트 댄스라고 써가지고 돌렸나? 근데 이날 또 광주 팬들도 멋있었던 게 그 우리 또 조빈 형님을 비롯한 광주 팬들이 오셨더라고요. 김천 시민구단 전화를 응원한다. 왜냐면 광주가 사실은 이제 광주 상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네네. 시민구단으로 전환한 첫 번째 케이스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뭐 김천 팬들의 그런 열정과 바람은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또 그 열정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네. 그때 대형 걸개가 시민구단 전환을 뭐 바란다 이런 식의 대형 걸개가 한 3개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중계에도 잡혀서 잘 보였고. 예, 예. 저 중계하러 김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 중계를 하고 왔죠. 가서 한 거잖아요. 가서 한 거죠. 예. 거기까지 가서 후반전 되게 재밌었는데 전반은 솔직히 진짜 조금 그 김정용 기자가 와, 이게 뭐냐. 전반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카톡을 했거든요. 이게 야, 이게 뭐냐. 좀 심하다 이거. 이게 뭐냐? 이상윤 위원님하고 했나요? 이황재 위원이랑 했어요. 이황재 위원님이랑 예, 예. 두 분이 살릴 수 없는 그런 억텐조차- 텐션의 경기였다면 억텐조차 나오지 심각한 않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지금 또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한 명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주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김천전도 그렇고 결국은 수적인 우위를 못 살리는 게 이게 너무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선수들의 퀄리티가 조금 낮아진 건 이건 어쩔 수가 없긴 하구나 라는 게 조금 티가 나는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한 판이었었고요. 이날은 아마 뭐 제가 전수 조사를 안 해봤지만 K리그 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2명의 고졸 신인 센터백 조합으로 나왔다. 네, 07년생 듀오가 다른 나왔죠. 포지션도 아니고 센터백 조합을 고졸 신인 2명. 이거는 뭐 아마 K리그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도 그런 건 되게 드문 일이고 우리나라 문화상 안 그럴 것 같은데 역사상 최초일 것 같긴 한데 동계훈련 때 이정규 감독이 야구는 약간 아니니까. 예고했던 바긴 해요. 음. 왜냐하면은 지금 광주가 쓸 수 있는 필드 플레이어가 23명인가 24명인가 밖에 없을 거예요. 25이 안 된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상기 부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주세종하고 또 다른 선수 최경록 선수도 부상인가? 그렇게 최경록도 몸이 좀 안 좋았다 그랬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간다고 하면은 그게 또 누적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올해 광주가 그런 위기 속에서 좀 되게 진취적이고 진보란 말이 또 이게 좀 여기 여의도예요. 진취적인 이게 좀 뭔가 이제 과감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젊은 지도자를 선택한 게 예. 오히려 팀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날과의 광주가 잡았다고 하면 지금 2승 2무? 그렇죠. 선두였어 선두. 예, 미치는 잡은 거죠. 직후 기준으로 선두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인터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은 팬들이 저 감독 때문에 제주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승리를 놓쳤다. 왜냐면 시즌 초에 4경기 중에 2경기가 초반 상대 퇴장이 나왔다는 거는 쌔뻑이잖아요. 그 좀 시쳇말로 운이 따른 거란 말이에요. 3승 1무일 수도 있었다. 근데 나중에 시즌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광주가 불운해서 경기 초반에 퇴장 당하는 경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회기 같은 게 있다 치면 운에. 그래서 이럴 때 운을 살려야 되는데 못 살렸다. 근데 그걸 보면서 축구 팬들이 광주 감독이 소심하게 하는 거 봐라. 저거 더 과감하게 했어야지. 광주 공격을 똑바로 안 하잖아. 이런 상황에서도 후방에 숫자를 두고 공격에 진입을 많이 안 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고 싶은데 못한 겁니다. 이거는 네. 광주 선수들이 많이 나가고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정효 감독이 훈련에서는 잘 되는 이정효 감독 때랑 거의 똑같은 그런 공격 전개와 페널티, 그러니까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격 작업 같은 게 실전에서 오히려 상대가 한 명 적을 때 더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기 전에는 다들 하자, 경기 끝나고도 복귀하면서 그래 다음엔 꼭 하자, 하지만 경기 중에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게 2번 나온 거라 이걸 개선하는 게 광주의 숙제인 거지 뭐 일부러 안 한 건 아니다. 네. 사실 광주 상대로 상대 팀들이 지금 못 이기고 있다라는 게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예, 지금 시즌 지금 15라운드까지의 광주를 상대로 승점 3점을 못 가져오는 거는 승점 드랍입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대단한 것하고는 별개로 이제 네. 광주하고 붙어서 못 이겼던 팀들은 사실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광주 팬들의 불만은 귀엽네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15라운드 월드컵 휴식기 전까지 15라운드에서 광주의 목표가 5패 이상만 당하지 말지. 어떻게든 승점을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는 강등을 피하자. 그러니까 저기 채팅에 뒷심 없을 듯 하시는데 광주가 여름에 영입이 된단 말이죠. 예, 등록이 지금 된단 말이죠. 구단의 목표는 5명 보강입니다. 외국인 5명 포함해서. 보강. 네. 자, 일단 4라운드 정리를 이렇게 해봤고 3라운드도 있었으니까요. 지난 주말에 있었으니까 그 라운드까지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광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광주 경기부터 먼저 한번 띄워주십시오. 광주와 전북의 0대0 무승부가 있었고 대전과 김천은 1대1 무승부였는데요. 광주 전북이 0대0으로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정교 감독이 아마 저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했던 경기들 중에서 최악이었고 뭐 준비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불만을 쏟아냈던 경기가 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북의 정종용 감독이 뭐가 됩니까? 약간 화법이 비슷해요. 이정효 감독하고. 예. 뭔가 이제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플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걸 직설적으로 그냥 표현해서 선수들이 바로 느끼게끔 하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 김천 경기가 아무래도 주중 경기고 김천 홈 경기다 보니까 관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가지고 별로 안 왔죠. 그래서 벤치에서 소리 지르는 게 그 중계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는 내용도 이정효 감독이랑 거의 똑같아요. 뭐 생각해라, 그 뭐 위치 생각해, 뭐 이런 거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정효 감독이 맨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뭐 내려오지 말고 올라가, 뭐 위치, 뭐 생각하면서 뛰어, 뭐 고래고래 막. 뭐 그렇게 이제 훈련 때는 잘 하다가도 막상 또 이제 그렇게 큰 팀들, 전북 같은 팀들하고 상대를 해보면은 좀 이게 실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나또님이 제 말이 좀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반성해야죠. 반성해야 됩니다. 전북 같은 돈 많이 쓰는 팀들, 대전 같은 팀들은 지금의 성적에 좀 반성을 하면서 이제 내일 경기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대전이 같은 날에 또 경기를 했죠. 또 역시나 제가 중계를 했던 경기인데 대전과 김천은 1대1로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김천이 먼저 한 골을 넣었었고 이건희 선수가 한 골을 넣었는데 대전이 이제 하창래의 골로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이현식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경기의 분위기가 바뀌는 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대전이 갖고 있는 스쿼드의 어떤 그 두께의 힘이 이 경기 패배를 면하고 또 그 다음에 인천 원정 가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뭐 대전이 또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경쟁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순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질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이기는 그 패턴을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전에게는 김천전의 이 경기 이 승점 1점이 되게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리고 다음날 일요일 경기 4경기가 있었습니다. 함께 띄워주시죠. 서울이 제주 원정을 떠나서 2대1로 승리, 그리고 울산도 부천 원정을 떠나서 2대1로 승리, 나머지 2경기 포항, 인천, 강원, 안양은 1대1 무승부, 이렇게 2경기는 무승부였습니다. 3라운드에 허정무컵 제대로 발동됐네. 4경기가 1대1이었어요. 네. 그냥 무승부였죠. 네, 3경기가 1대1. 네, 3경기가. 하지만 허의 다른 명언 방자똥을 실천한 팀은 누구였나? 서울, 울산밖에 없었다. 그거 제가 그 방송을 은퇴하기 전에 무조건 한 번은 해보고 써먹을 오마주로서 한 번은 써먹을 멘트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엄연히 공중파에 나왔던 멘트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경기에 나왔던 멘트예요. 그럼요. 네.
자, 아뚜너뚜님, 서진수 선수 골 취소는 진짜 좀 아쉽던데, 그 3라운드 말씀이시죠? 주민규 선수의 그 위치가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골이 취소됐던 그 상황. 그 좀 애매하긴 상황이었습니다. 했어요. 예. 그게 뭐 방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저한테도 이게 그 DM이 와가지고 막 이거 오심 아니냐고 이제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런 거를. 국회한테. 저는 심판도 아니고 그러고 또 막 그런 의견을 막 표출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근데 이제 좀 안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오심 정심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판단의 영역인 것 같다고. 예,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평소에도 좀 다른 판정도 그 원칙을 아주 잣대로 딱딱딱 좀 아니 저는 저게 잘못된 판정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예, 뭐 그 정확한 원칙 그 위치하고 골키퍼 수비 시야 방해 여부에 대한 각도 이런 거를 뭐 굉장히 보수적 또 보수적이란다 적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이 색깔을 약간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판정 때도 예. 정확하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인 거죠. 뭐 사실 저희가 4라운드 이야기를 했으니까 3라운드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길게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좀 말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경기가 한 경기가 있습니다. 이 부천하고 울산하고 경기가 이제 끝이 나고 나서 경기 모두 다 종료되고 나서 울산 선수들이 이제 쿨다운 훈련을 했죠. 좀 덜 뛴 선수들, 이 선수들이 피치 위를 가로지르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었던 부천의 서포터석에 있었던 일부 팬들하고 좀 충돌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게 또 유튜브의 영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오늘 상벌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이제 별건으로 김해의 이제 벌금 1,000만 원. 그 심판을 향한 이제 폭언, 그것이 이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이제, 또 징계가 나왔습니다. 좀,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됐던, 사실 저희는 그 경기장에 보러 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기자들은 당연히 그 투척할 즈음에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자실로. 기자회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저도 기사를 보고야 알았지만. 네. 근데 뭐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죠. 부천 팬분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때문에 더 그 명백한 증거가 돼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취재를 빠르게 해가지고 그 울산 구단 쪽하고 또 관계돼 있었던 이제 정승현 선수의 그 상황하고 입장에 대해 가지고 구단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정승현 선수는 뭐 축구의 상황에서 낯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경기 후에 뭐 보강 운동하는 게 모든 팀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또 축구를 오래 봐온 분들이라면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저렇게 하는 팀들이 있어라고 생각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또 왜 지금 저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 저희가 도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러 온 선수한테 더 심한 욕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력으로부터 외부에 있는 다른 팀이라든지 다른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공격받는 존재다. 우리는 항상 타겟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Everyone hate us? 그거 걸개로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거 제가 중계방송이었는지 직관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서포터석에서 그 비슷한 걸개를 제가 봤어요. 아 진짜요? Everyone hates us 내지는 No one likes us. 약간 요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걸개 있어요 거기 사실.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좀 피해의식입니다 사실. 좀 잘못된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이 기저에 무의식처럼 깔려있기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인지하고 있다. 메타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우리는 피해의식이 있다를. 그러니까 전 일견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상황을 겪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좀 잃어버렸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그분들이 이제 좀 가지고 계셨던 거친 그런 언행 같은 것들이 좀 쌓여왔었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외부 세력이 우리를 비난한다, 공격한다라고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그렇죠. 아니죠. 뭐 편파적인 징계가 나오거나 뭐 편파적인 판정이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은 딱히 아닌 것 같은. 세상은 왜 날 싫어하는가? 왜 날 혐오하는가? 근데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그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울분 같은 게 그걸 어떻게 표출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좀 더 이제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표출해줬으면 더
구단에 도움이 된다. 그 그들이 응원하는 팀 4월 자체에 4월 달에 이제 제주 원정을 떠나고 그리고 5월 달에 또 제주가 홈으로 한번 찾아오잖아요. 그 경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라운드에 가장 피 튀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좀 중계 방송을 하고 또 그런 환경들, 서포터즈의 문화 같은 것들을 좀 여러분께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입장에서 열띤 응원은 굉장히 또 환영을 하고 저는 또 좋아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게 좀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다. 예, 그 부탁은 좀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제 부천 팬들이 이번이 한 3번째 정도? 그 얼음 던질 때도 사실 제가 보러 갔었거든요. 얼음 던질 때도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서포터즈석 폐쇄됐는데 이제 그 경기장 상단 쪽으로 가서 응원을 했고 그러니까 뭐 뭔가 글쎄요 일을 저질러 놓고서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가 왜 축구계는 우리를 싫어하는가 뭐 그런 논리로 그래서 버티시면은 같이 공존하기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 예. 이유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이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팀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세미프로 리그 시작해서 2부 리그 거쳐서 승격까지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사를 보내고 리스펙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도 부천하고 이제 제주 경기 작년에 그 코리아컵 했을 때 그때 오프닝 때도 한번 녹여냈었고 클로징 때도 그랬고 또 승격할 때도 제가 그런 스토리들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1라운드에서 전복 잡고 2라운드에서 대전을 패배 직전까지 네. 밀어붙이고 저는 그래가지고 대전전 끝나고 제가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는 그 시사지에서 부천 얘기를 써달라고 저는 그런 요청을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예? 부천 얘기 진짜요? 아니 왜 손흥민, 이강인 얘기 아니고 왜 이번에 부천 얘기? 부천이 흥미롭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구단이 그 포지티브한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그렇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참지 못하신 폭언과 그 투척 행위 때문에 팀 이미지가 또 망가졌잖아요. 이건 누가 보상할 거냐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네. 뭐 지금 로하 다니엘 님이 모든 부천 팬들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 그러시는데 맞습니다. 모든 그럼요. 부천 팬들을 절대 일반화하지 않고요. 예. 물론입니다. 일부 분들이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네. 예, 그 전에도 여러 이제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뭐 오죽했으면 이영민 감독도 제발 욕 좀 하지 말아달라. 주변에 어린 팬들도 있지 않냐. 그런 부탁까지 했었었잖아요. 최근 네.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자정하시는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슈퍼챗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선수들 위협이 300, 심판 욕설은 1000만 원, 명시되어 있는 징계 기준에 따라서 징계를 줬다고 하기에는 이거는 수정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아또아또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양손 위치 때문에 코치님 그만두고 벌금 내고 감독도 그만둔 팀도 있는데요. 또 이것도 덧붙여졌네요. 예. 뭐 저거는 알아보니까 심판에 대한 그 폭언과 위협이 좀 구단 엄청 고위 관계자였었고 단장님이시죠? 뭐 정확하게 뭐 연맹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예, 아니신데 뭐 다른 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김해 단장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아주 고위직에서 심판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한 거는 저는 뭐 1000만 원의 징계가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부천에 대해 가지고 이번이 첫 번째도 아니고 이전 케이스보다도 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좀 저게 좀 아쉬운 거는 맞죠. 네, 지금 댓글에 봐도 울산 팬분께서 ESGSG님이 울산 팬이신데 오늘 연맹 징계 결과가 울산 팬들 입장에선 너무 솜방망이 징계 같다. 뭐 이런 여론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저는 이거는 연맹 입장은 아니고요. 저는 그래요. 연맹도 부천 구단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네. 대응을 했잖아요. 이제 구상권 청구까지도 고려하겠다. 구상권 청구 다 검토할 것이고 가변석에 이제 그 체증을 위한 카메라도 다 설치를 할 것이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구단 쪽에서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벌금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금은 개인이 아닌 구단에게 청구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하시는 가운데 3시간 전에 부천 구단이 입장문을 올린 게 있네요. 네, 저도 봤어요. 이거는 뭐 아무튼
우리 구단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네. 팬들 자중해 달라 예. 이런 메시지를 구단이 보냈습니다. 예, 매우 올바른 메시지를 구단 쪽에서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주말 그리고 주중 라운드들이 끝이 났습니다. 예, 뭐 좀 씁쓸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네. 라운드 서머리가 끝이 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은 네, 한때 이 K리그의 팬덤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야수의 심장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 소위 이른바 얘기하는 낭만의 시대였었죠. 낭만이라고 낭만이 얘기하지만 야만의 시대였죠. 야만의 시대. 예. 그리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막 서포터즈끼리 강목과 쇠파이프 들고 막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제 요즘 방화도 했는데 뭐. 뭐 상암에 방어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빅버드 원정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부천 SK 시절에 그 원정석 의자를 부숴서 던졌던 이런 일화들도 제가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도 그렇게 굉장히 거칠고 했던 그 팬덤들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들이 시대가 바뀌고 이제 그 응원을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들이 있는 그 존으로 오는 가족 단위 팬들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올드비 분들도 다 지양한단 말이에요. 자제하고 이제 우리는 좀 선수단에 힘을 실어주고 긍정적이고 뭐 안양, 대전, 전북, 인천도 몇 년 전에 큰 사고 한번 치고 나서는 내부적으로 그 엄청나게 이제는 못하게 하잖아요. 예. 부정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도 이제는 다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런 분위기를 이번 기회에 부천 팬들, 뭐 헤르메스를 비롯한 부천 팬들이 좀 이번 기회에 완전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 네. 아뚜노뚜님 낭만의 시대가 재밌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냥 기억은 기억으로 남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최종의